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후의 경제수다 김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후의 경제수다 윤선영입니다. 네, 지난주 검은 금요일을 지나고 오늘 검은 월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시장에는 이른바 아래 공포, 경기 침체를 뜻하는 리세션을 뜻하죠. 이 아래 공포가 엄습해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우리 정부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발동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엔캐리 트레이드까지 겹치면서 값싼 엔화로 제3국의 투자 비중을 늘렸던 이 투신사들이 청산 포지션으로 돌아서면서 미국의 기술주들의 하락을 더욱더 부추기게 됐는데요. 거기에 미국 지표들이 굉장히 실망스러운 지표를 내놓게 되면서 미국 제조업 업황과 또 실업률 예상치보다 훨씬 하회하는 모습들 나왔습니다. 자, 투자 심리 급격하게 얼어붙은 가운데 다우존스 전거래일보다 1.51% 떨어지면서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는 1.84%, 나스닥 지수는 2.43% 내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실업률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더욱더 크게 만들었는데요. 이날 미국 노동부의 발표를 보면 지난달 실업률은 4.3%로 전달보다 0.2%포인트 높아졌고요. 또 시장 예상치인 4.1%를 웃도는 데다가 이 수치는 2021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지난달 비농업 부문 고용도 11만 4천 명 늘어나는데 그치면서 이 시장 전망치를 밑돌게 됐는데요. ISM의 7월 미국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도 시장 전망치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 보이면서 투심이 냉각된 채 이틀째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미국의 빅스 지표, 현재 52주 최고치 경신까지 했었거든요. 그리고 엔비디아발 악재까지 겹치면서 현재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현재 너무 늦은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시장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시장 오늘 서킷 브레이커 1단계까지 발동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월요일 좀 힘을 내야 되는데 우리 시장 지금 힘든 걸 넘어서서 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오히려 지난주 금요일이 좀 양호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연달아 발동됐습니다. 이 사이드카가 코스피 기준 5% 이상 하락일 때 발동이 된다면 서킷 브레이커는 8% 이상 하락했을 때 발동이 되는데요. 이 2020년 3월 코로나 시기 이후에 처음으로 발동이 됐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2,400선을 지나고 있고 코스닥도 680선과 90선을 계속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오전에 소폭 올라줬던 업종들 오후에 접어들면서 전체적으로 다 하락 전환하기는 했습니다. 다만 이 중동 지역의 리스크 확대로 오늘 유일하게 해운주와 석유주가 주목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흥하해운과 홍구석유는 빨간불 켜고 있고 중앙에너비스도 소폭의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 생명보험, 전기장비 업종의 하락세가 좀 짙은 모습인데요. 금요일까지 하루하루 시장의 흐름을 더 주목해야 되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오후의 경제수다와 함께 천천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굉장히 좀 힘든 시장 지나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이미 시장에 이런 악재들 모두 다 반영이 됐으니 아예 이번에 다 털고 가자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이번 주 조금 버텨내는 힘으로 지나가면서 계속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오수다는 화제의 종목을 탐구하는 마켓나우 앵커들의 수다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또 김대중 교수님과 함께하는 이슈 경제 시간까지 다양한 수다 주제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또 오늘 시장 마감 전 짚어보는 특징적 흐름 분석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힘들지만 우리 시장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할게요. 김희주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현재 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 글로벌 증시를 덮쳤던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되면서 국내 증시는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전 중 코스피 200 선물 시장에 대한 사이드카가 발동하고 오후 들어서는 코스닥마저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했더니 계속된 폭락에 결국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이 함께 서킷 브레이커가 걸린 건 2020년 3월 19일 이후 처음입니다.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의 흐름은 계속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시장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개장 직후 2,600선을 내준 데 이어서 2,500선을 힘없이 내려놨습니다. 현재 코스피 9.16% 하락하면서 2,431.15포인트로 현재 거래 중입니다. 코스닥도 11% 하락하면서 693.63포인트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수급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동향인데요. 네,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순매도를 기록하면서 13,776억 원 순매도를 기록하면서 폭락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기관 역시 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데요. 기관은 3,620억 원 매도 흐름 보이면서 현재 순매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혼자서 이제 물량 공세를 받아내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16,541억 원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은요, 개인은 매도 우위 보이고 기관과 외국인은 사고 있습니다. 사고 있습니다. 개인은 6,107억 원 순매도 우위 보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이제 기관 각 1,351억 원, 외국인은 4,621억 원 순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피 먼저 보는데요.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는 10.80% 하락하고 SK하이닉스 역시나 10%대의 하락률 보이면서 삼성전자 7만 1,000원으로 현재 거래 중이고요. SK하이닉스 15만 4,600원에 현재 거래 진행 중입니다. 네, 미국 반도체 인공지능 이익 우려가 지속되면서 엔비디아까지 투심을 악화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장중 낙폭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네, 계속해서 이어서 LG에너지솔루션은 역시나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면은요, 역시나 이제 파란불 켜면서 얼음장 같은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보시면 에코프로비엠이 10%대로 하락하면서 10.70% 하락해서 16만 6천 원으로 현재 진행 중이고요. 알테오젠도 12.20% 하락하면서 25만 9천 원으로 거래 진행 중입니다. 에코프로도 9.98% 굉장히 많이 하락하면서 82,100원에 현재 진행 중인데요. 에코프로가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에 9만 원대가 무너지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HLB 또한 하락하고 있고요. 삼천당제약 역시 15.71% 하락하면서 15만 1,300원에 현재 거래 중인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블랙먼데이로 이번 주 시작했지만 이런 시장에도 잘 대비만 하신다면 기회는 꼭 보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시황이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 시장 정말 좀 파랗게 물든 모습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0% 이상 빠진 종목들이 굉장히 좀 눈에 띄게 마음이 좀 아프게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드카 발동 그리고 서킷 브레이커 발동까지 연이어 됐지만 현재 해제된 이후에 조금은 힘을 내주려는 모습 우리 지수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조금씩 상승하려는 모습 보여지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장 마감까지 우리 시장 조금 더 힘을 내주기를 기대해 보면서 또 장 마감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마켓나우 앵커들의 수다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나눠볼 주제가 하필 또 이 주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그 녀석이 다시 돌아온다라는 소식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인데요. 우리 선영 앵커님 혹시 코로나 몇 번 걸리셨어요? 네, 3번 걸렸습니다. 3번이나 걸리셨어요. 웃으면서 지금은 얘기할 수 있어지는 네. 게 진짜 이제 엔더믹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또 위드 코로나가 돼서 사실 이제 그렇게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다시 돌아온다고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코로나에 2번이나 걸렸었는데 굉장히 좀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다시 또 재유행하고 있답니다. 자, 잠잠해지는가 싶었던 코로나19 다시금 좀 재유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겨울부터
쭉 감소세를 이어오던 입원 환자 수가 6월 말 반전한 뒤에 이 지난주에는 단 일주일 만에 입원 환자 수가 2배 이상 급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방역 당국도 굉장히 좀 예의주시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입원 환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 수가 465명으로 전주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추세고요. 지난 2월 첫째 주 정점에 도달한 다음 계속해서 조금 줄어들고는 있었지만 증가세가 다시 이어지면서 4주 동안 무려 3.57배 폭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가 이제 종류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기존에 우세하던 바이러스를 잘 이겨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지금 새로운 변이 형태의 바이러스 비중이 늘어났고요. 지난 6월에 대비했을 때 27%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질병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났을 때 감염 환자 수가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면역에 있어서 새롭기 때문에 우리 그렇죠. 몸도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또 최근에는 에어컨 없이 진짜 못 살겠죠. 냉방기를 틀어놓다 보니까 환기가 잘 안 돼서 감염이 조금 늘어나는 경향도 있고요. 지금 한참 또 피서철이지 않습니까? 네. 사람들이 또 피서지에 많이 모이다 보니까 접촉이 많아져서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또 증가세를 보이는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가을 이후로 다시 한번 고령자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렇게 코로나19가 좀 재확산하면서 우리 시장에서는 코로나 진단키트주들이 좀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일에는요, 수젠텍이 19.81% 오르면서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었고요. 또 그 외에 진단키트주들 랩지노믹스, 휴마시스, 시젠, 엑세스바이오, 진매트릭스, SD바이오센서와 같은 진단키트주들 일제히 좀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기업인 셀리드는 19.24% 상승했었던 모습 보였는데요. 거기에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플랫폼 기술에 대해서 이 미국과 러시아의 특허 등록 소식이 전해지면서 4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흐름 보였거든요. 이 코로나19 진단 키트주들을 중심으로 제약바이오 종목의 상승 흐름이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네, 이번 환자를 봤을 때요, 이 대다수가 65세 이상의 고령층이라고 합니다. 64% 정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이제 10월 중에 모더나, 화이자, 노바백스 등 코로나 신규 백신을 도입해서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변이 바이러스와 폭염, 휴가철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이제 겹쳐 있는 상황이긴 한데 기존에 저희가 코로나19를 한번 겪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추이를 좀 지켜봤을 때 항상 이렇게 좀 바이러스가 하절기에 확산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여러모로 좀 이제 통계상으로도 감염세가 좀 증가할 수 있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코로나19 환자 수가 이제 7월과 8월에 소폭 증가를 하다가 8월 말로 넘어가면서 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인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8월 이제 초중순에 있기 때문에 8월 말에 어떤 추이를 보일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하절기에 더욱더 이 감염병이 심해진다라고 하니까 모두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자료를 보면 환자 수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데 치명률과 중증도는 또 그대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너무 크게 불안해하지는 않아도 괜찮다. 우리가 정말 그 재앙이라고 이야기했던 엔데믹 수준, 팬데믹 수준까지는 아닐 것이다라고 보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자, 코로나19 관련주 역시 현재는 조금 시세를 분출하는 모습 보여주고는 있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테마성이 짙은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해 나가시는 모습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 진단키트주들 그리고 코로나 관련주들은 이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 결국 매출이 다시 급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게다가 진단키트의 재고가 아직도 많이 쌓여 있다라고 합니다. 또 중요한 부분이네요. 네,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좀 신중하게 투자에 접근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뤄볼 마켓나우 주제는요. 일촉즉발의 중동 분위기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악재가 겹친 우리 그러니까요. 시장이죠. 네, 오늘 우리 시장 보면서 계속 왜 이러지? 왜 네, 이러지? 맞습니다. 저희도 계속 좀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유일하게 좀 동아줄이라고 해도 될까요? 어쨌든 해운주가 좀 눈에 띄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글로벌 증시 굉장히 좀 악화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중동 리스크가 더더욱 고조되면서 오늘 정말 좀 힘든 장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최고 지도자죠. 이스마일 하니에가 이란에서 피격 사망을 하게 되는 사건으로 인해서 중동 정세가 위기 속으로 좀 빠져들고 있습니다. 중동 위기 그리고 미국 경기 침체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우리 시장도 굉장히 힘든 시간 겪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중동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어떻게 타격을 주게 되냐면요. 해외에서 수입하는 원유의 72%가 이 이란과 오만 사이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군사 분쟁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수출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굉장히 큰 악재가 될 수 있다라는 상황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중동 지역이 확전이 될 가능성도 저희가 또 염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된다면 중동의 대부분의 산유국들이 있다 보니까 중동의 내전이 확전된다. 그러면 오일 쇼크부터 시작을 해서 물류를 공급하는 문제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까지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첫 번째 주제로 코로나19를 다뤘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이제 엔더믹, 그다음에 위드 코로나 돼서 세계 정세가 이제 조금 잡혀갔다라고 네. 이제 보고 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제2의 세계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중동 5차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중동 분위기가 좀 불안해지고 또 석유 공급망이 타격받을 수 있겠다라는 예상 때문에 지난 2일에 말씀해 주셨던 해운주, 석유주들이 조금 움직임 보였습니다. 앞서 31일에는요. 이 WTI가 4.28달러 오르면서 배럴당 77.92달러를 기록하기도 했었거든요. 지난해 10월 이후에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또 2.79포인트 가까이 2.79달러 밀리면서 실제 공급에는 이 중동 여파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여파는 작다라고 분석하는 흐름들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 계속해서 이 중동 정세가 좀 불안감이 지속이 되면서 여기에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전략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것에 대한 수위에 따라서 뭐 천연가스, 국제유가, 금과 같은 다양한 변동성 확대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조선주는 또 약세를 보이고 있고 이 소식으로 인해서 방산주는 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방산주가 수혜를 받고는 있으나 이걸 좋은 흐름으로 봐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웃으면서 볼 수는 없는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이제 중동 정세가 좀 불안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우리 시장도 굉장히 좀 많이 어렵죠. 한편 또 지난주에는 주요 기술주들이 대거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9월에 금리 인하 기대감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이걸 좀 빨리 돼야 되는데 네. 얘기만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 기대감만 좀 높아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자, 지금 미국의 제조업 경기 불안과 이 고용 지표 둔화가 하방 압력을 오히려 좀 만들고 있는 분위기고요. 주가는 더더욱 이 빅테크 기업의 실적과 가이던스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상황에서도 실적 대비 좀 저평가된 업종들, 낙폭은 컸지만 그런 업종들을 골라서 트레이딩 기회로 볼 수 있다라는 의견들도 다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하락 국면에서도 모두가 하락하고 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잘 버텨주고 있는데 라고 느껴지는 업종들이 또 차기 주도주로 꼽히고 있는데 헬스케어와 소프트웨어가 얘기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최근 이렇게 좀 증시의 주변 환경들,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굉장히 급격하게 또 변동성 커져 나가고 있는데요. 뭐 현재 9월 금리 인하, 미국의 금리 인하에서 50bp를 내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굉장히 좀 급격하게 시장 정세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 투자자문사 톨베큰 캐피털 어드바이저의 마이클 펍스 최고 경영자는요. 증시가 올 들어서 현재까지 엄청난 랠리를 보여줬기 때문에 매도에 정말 적기라고 볼 수는 있겠다. 하지만 동시에 시장 변동성과 또 빅테크의 주식 변동성 정말 뭐 오르락 내리락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 커질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라는 점을 좀 강조했습니다.
자, 이렇게 좀 급변하는 우리 시장 계속해서 좀 잘 지켜보시면서 대응해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함께 해볼 마켓나우 주제는 8월 공모주 슈퍼위크 이야기입니다. 네, 이번 달 8월에요. 10개가 넘는 기업이 상장을 위한 공모 청약에 나서게 됩니다. 첫째 주에는 무려 5개 기업이 청약에 나서면서 공모주의 슈퍼위크가 열리게 되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에 나서는 기업은 코스피 시장에서는 1개,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9개의 기업이고요. 기업 인수 목적의 스펙 상장을 포함하면 이달에 일반 공모 청약은 총 12곳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8월 첫째 주, 이번 주죠.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유라클 벌써 3수생입니다. 세 번째 도전하는 유라클부터요. 의료용 소재 기업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그리고 콘크리트 펌프카 제조업체 전진건설 로봇, 거기에 의약품 업체 TDS팜과 같은 종목들이 청약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자, 이 가운데 가장 기대치가 높은 것은요. 코스피 시장 상장에 도전하는 전진건설 로봇입니다. 업계 최고 수준의 수익성과 또 안정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번 상장이 전량 신주가 아니라 구주 매출로 또 유통된다는 점이 약간 우려의 요인으로 꼽히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또 탄탄한 기업이다라고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전진건설 로봇은 5일까지 수요 예측을 좀 거쳐서, 오늘이죠. 수요 예측을 거쳐서 최종 공모가를 확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라클은 3수생인데요. 2009년에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을 했었지만 이 주력 업종이 아니라 신사업 업종으로 좀 제출을 하게 되면서 승인의 벽을 넘지 못했었습니다. 2016년에도 한 번 더 도전을 했지만 역시나 승인되지 못했고요. 이번에 세 번째 도전이라고 하니까요. 유라클도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둘째 주, 셋째 주에도 청약 이제 공모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하지만 또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하반기 들어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 4곳 가운데 3곳이 공모가 기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이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지난달 2일에 상장을 했던 이노스페이스 혹시 기억을 하실까요? 네. 공모가보다 47% 넘는 급락으로 거의 그렇죠. 반토막이 나면서 네네. 가장 큰 손실을 줬던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덕분에 좀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던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더욱더 이런 공모주 위크에서는 여러분께서 꼭 옥석 가리기 해 나가실 수 있어야 하겠고 또 신중한 청약 해 나가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과거에는 뭐 인기에 편승하는 공모주 하면 무조건 청약해야 한다. 무조건 따따상 간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왔었는데 현재는 또 그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실적과 또 그동안의 업력을 확인하셔서 신중하게 투자해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켓나우 3가지 이슈 모두 함께 알아봤는데요. 오늘 시장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이 시장 속에서도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종목들 알아보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 탑5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특징적인 흐름 보이고 있는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이 시각 특징주 탑5의 성희수입니다. 오늘은 참 어려운 시장입니다. 오전부터 거래 종목 97%가 파란불을 켰고요. 코스피 10%, 코스닥 13%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 속에서도 빨간불을 켜주며 고개를 들어올린 종목 5가지가 포착됐는데요. 지금 바로 5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위입니다. 5위는 JLK가 차지했습니다. JLK는 미국 FDA에 뇌관료 CT 영상 분석 솔루션의 인허가 신청을 완료했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솔루션은 CT 영상에서 비가역적 뇌 손상이 발생한 영역과 혈액 공급이 지연된 영역을 자동으로 분석해 주는데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막혀있는 뇌혈관의 재개통 시술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급성 뇌졸중 치료의 골든타임을 극복할 수 있다고 평가받는 중입니다. JLK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FDA 인허가 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JLK 현재는 6.96% 내려 12,3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3위입니다. HVM이 4위를 차지했습니다. HVM의 주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HVM이 이스라엘 방산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란의 보복 공격 예고에 따라 이스라엘군은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미국은 군함을 급파하는 등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과 헤즈볼라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이스라엘은 비상훈련을 실시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정부는 시민들에게 방공 후에 음식과 물을 충분히 구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 HVM이 첨단 금속을 이스라엘 최대 방산업체 중 한 곳에 지속적으로 공급 중인 것으로 알려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현재 HVM은 9.55% 오른 13,42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3위입니다. 3위는 석유 관련주가 차지했습니다. 양대 시장 하락 흐름 속에 석유 관련 종목이 힘을 내주고 있는데요. 역시나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된 여파로 풀이됩니다. 오늘 흥구석유는 장중 21,400원까지 치솟아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주요 외신에 따르면 최근 이스마일 하니의 암살 배후로 이스라엘이 지목되면서 정세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중동의 반이스라엘 연대 저항의 축이 보복을 예고하면서 5차 중동전쟁 위기까지 불거지는 상황인데요.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미국은 중동 지역에 추가 병력을 파견했습니다. 더불어 레바논을 오가는 항공편이 중단됐고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레바논에 거주 중인 자국민들에게 당장 떠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흥구석유는 4.25%가량 상승 중이고요. 한국석유는 0.5%대, 0.87%대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위입니다. 2위는 방산주가 차지했습니다. 이란의 보복이 임박했다는 관측에 오늘 급락장세에서도 중소형 방산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중 휴니드는 전날보다 20% 이상 오르는 등 유가증권 시장에서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휴니드는 군사용 통신 장비를 생산하는 방산업체입니다. 구축함용 물자를 공급하는 스페코 역시 강세를 보였고요. 대성 하이텍, 한일 단조, 퍼스텍 등도 오름세 보였습니다. 다만 LIG 넥스원, 현대 로템 등 대형 방산주들은 코스피가 거대한 낙폭을 보이면서 함께 하락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높은 경계태세를 유지하며 대비를 강화하고 있고요. 미국은 중동 지역에 해군과 공군, 전력 증파를 결정했습니다. 현재 휴니드 15%대 상승한 8,940원 선 지나고 있고요. 스페코 6%, 대성 하이텍은 2%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한일 단조는 6.85%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망의 1위는 한양증권과 한양증권 우선주입니다. 매물로 나온 한양증권을 인수할 우선협상 대상자로 사모펀드 KCGI가 선정됐다는 소식에 오늘 한양증권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지난 2일 지분 매각 관련 우선협상 대상자로 KCGI를 선정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KCGI는 유명 애널리스트 강성부 씨가 2018년 창업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사모펀드 업체입니다. 한양증권은 최대 주주들이 보유한 자사 보통주 약 706만 주를 KCGI에 넘기는 안건을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분율 29.6%에 달하는 수치인데요.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 매각 입찰에 KCGI 외에도 패션기업 LF와 다른 사모펀드 등 5곳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한양증권은 0.06% 약보합 상태를 지나가고 있고요. 한양증권 우선주는 상한가를 터치해서 18,68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 특징 종목 함께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탑5였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굉장히 좀 힘들게 흘러가고 있는 와중에 그래도 또 상승해주고 있는 종목들이 보이기는 하네요. 네,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석유주와 방산주들은 그래도 오늘의 이슈가 조금 수혜로 작용하고 있는 웃지 못할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석유주, 방산주 모두 같은 중동 리스크의 이슈로 좀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또 함께 살펴보셔야 하는 것이 바로 조선주입니다. 현재 조선주의 경우에는 사실 오늘은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긴 한데요. 최근 조선의 슈퍼사이클이 다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조선주의 흐름이 괜찮았죠. 그리고 조선이 7월 우리나라의 조선주들이 7월 선박 수주를 세계 1위를 차지하면서 중국을 제쳤다라는 좋은 소식들도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주에 관련해서도 오늘은 조금 힘들지만 장기적으로 여러분이 계속 체크해 보시면서 확인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신조성과 지수나 중고성과 지수 이런 지수들도 굉장히 좋은 흐름들 이어가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특징주에서는 소개해드리지 않았지만 또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할 섹터가 있죠. 바로 반도체 섹터인데요.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엔비디아의 블랙웰 이슈가 있었습니다. 블랙웰의 양산 연기가 이어지면서 이제 문제가 좀 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뭐 엔비디아 급락은 물론이고 관련된 이 반도체 종목들 전부 다 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그와 함께 우리 시장에서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들도 그 여파 이어받으면서 오늘 10%대 하락하는 모습 확인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엔비디아는요, 그래도 이 이슈가 이제 다 끝났다라는 의견들이 있거든요. 이제 악재 모두 끝났다라는 의견들이 있으니까요. 반도체 섹터,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앞으로 좀 업황을 계속해서 살펴보시면서 우리 시장의 실적을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시각 특징주 탑5까지 이야기 드려봤으니까요. 우리 시장 마감 상황도 살펴보고 와야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 어떻게 마감했는지 시황센터 연결해서 듣고 오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지난주 검은 금요일에 이어서 검은 월요일 장까지 이어졌습니다. 어쩌면 금요일보다 더 아픈 시장일 수도 있었겠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3%, 4% 쭉쭉 하락하다가 결국에는 8.78% 하락한 2,441.14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조금 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11.26% 하락한 691.55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오늘 개인이 홀로 1조 넘게 물량 담아내는 모습입니다. 1조 7천억 원 이상 물량을 담아냈고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 보이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기관이 4천억 원 이상, 외국인이 1조 4천억 원 이상 물량 덜어내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와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세 보였습니다. 기관이 1,272억 원, 외국인이 5,377억 원 매수세 보였고요. 개인이 홀로 6천억 원 이상 물량 덜어내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어서 종목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1위부터 5위입니다. 미국발 경제 침체 공포가 반도체 두 대형주를 강타했습니다. 삼성전자 10% 이상 하락하면서 7만 1,400원 선의 거래를 마쳤고요. SK하이닉스 30만 원 선을 노리고 있었는데요. 16만 원 선을 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9.87% 하락한 15만 6,100원에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차도 역시나 좋지 않은 흐름 보였네요. 8%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1위부터 5위도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나란히 11%대 하락세 보였습니다. 그 와중에 알테오젠과 HLB, 삼천당 제약, 이 제약 바이오줄들도 모두 안 좋은 흐름 보였는데요. 알테오젠 11%, HLB 4%, 삼천당 제약이 14% 이상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장이 이어지고 있지만요. 내일부터는 조금 더 나아지길 바라면서 우리 오후의 경제수다와 함께 주식시장 상황 더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 시장 정말 얼음장처럼 얼어붙은 하루였습니다. 외국인의 패닉셀링이 이어지면서 우리 시장 굉장히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우리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 이제 조금 더 심도 있게 이야기해볼 시간이죠. 이슈 경제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 연방준비제도 페드가 3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를 열어서 이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지만 이 금리 인하가 적절해지는 시점이 임박했다라면서 9월 이후에 통화정책 전환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했다고 합니다. 네, 전문가들은 이 고용과 물가 상황을 봤을 때 이제 연준이 금리를 내릴 여건이 됐다라고 보면서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에 점점 더 무겁게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자세히 이야기해 주실 세종대 경영학부 김대정 교수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수님, 우리 시장 오늘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월요일에 좀 힘을 내면서 교수님을 만나뵈야 하는데 오늘은 검은 월요일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좀 힘들게 우리 시장 마감을 했는데요. 우리 시장만 힘든 게 아닌 것 같아요. 미증시도 굉장히 좀 힘든 모습 보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실업률 굉장히 높게 나왔고 심지어 비농업 고용 지표도 예상치 하회했고요. 굉장히 좀 힘든 모습들이 미 증시에서도 많은 시그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북미 회사채 시장에서 이 우량 회사채 부도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신용 부도 스와프 지수가 지난 1일 하루 만에
만에 255억 달러, 한화로 약 30조 6,338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수가 거래되면서 최근 5개월 들어서 가장 많은 거래량을 좀 기록했다고 해요. 매수세가 몰리면서 가격도 지난해 10월 이후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고 하는데요. 북미 시장에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우량 회사채 투자자조차도 이 부도 위험 투자 대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또 경기 침체 우려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우리 글로벌 증시 대체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보고 계신가요? 뭐 저는 너무 막 그렇게 걱정하지 마라. 네. 투매를 해서는 안 된다. 저는 네, 그렇게 네. 봅니다. 저도 이제 1997년도 IMF를 직접 겪었었는데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1000포인트를 찍었다가 27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70%가 IMF 위기 때 폭락을 했었고 또 2008년도 금융위기 또 우리가 2020년도에 있었던 코로나 위기 전부 다 50%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미국은 전체 국민의 70%가 주식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의 전체 자산과 연금이 다 주식에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전체 글로벌 시가총액에서 60%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은 1.5%입니다. 일본이 한 5% 정도 차지하고 있죠. 요점은 미국은 이렇게 지금 현재 뭐 미국이 오늘 나스닥 선물이 현재 2.5포인트 폭락을 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이 선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크게 폭락을 했는데요. 요점은 이렇게 투매가 나올 때는 우리가 베푸는 마음으로 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남이 투매를 하고 못 팔아서 안달이 날 때 우리가 베푸는 마음으로 돈이 있다 그러면 그렇죠. 돈이 있다면 좀 사주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투매가 나올 때는 받아주고 좀 진정을 시켜주는 그런 베푸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고 오늘 사이드 브레이크나 서킷 브레이크 다 발동이 됐습니다. 서킷 브레이크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집에 전기가 나갔을 때 소켓을 내린다 이런 말을 씁니다. 완전히 전기를 내려가지고 블랙아웃을 만드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주식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이제 서킷이 우리 한국말로는 소켓을 내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20분간 중단이 됐을 정도로 그런 위기가 있었지만 저는 이런 서킷 브레이크를 경험했던 게 한 7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97년도 IMF나 또 2000년도, 2008년 금융위기, 코로나 위기 다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런 투매가 나오면 또 급등을 하게 됩니다. 미국이 지금 현재 중동발 전쟁의 위기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고금리가 유지되면서 7월 달에 미국의 기준금리를 내렸어야 되는데 안 됐기 때문에 미국의 실업률이 4.3%까지 올랐습니다. 평소에 미국의 실업률이 3%였는데 네. 이렇게 4.3%나 나왔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 침체다. 경기 침체라는 것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가 미국의 1, 2, 3위를 하고 있는데 경기가 침체가 되면 이런 기업들이 투자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미국의 경기가 활성화되고 기준금리가 낮아져야만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고용 상황이 실업률이 올라가고 금리가 높다 보니까 미국은 아마 이렇게 상황이 안 좋다 그러면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긴급하게 위원회를 포집해서 기준금리를 0.5% 급락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점은 이렇게 투매가 나오면 좀 참아야 되는 것이고 좀 기다려라. 전 세계가 똑같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주식시장을 안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내가 주식을 현금으로 샀다 그러면 반대 매매가 안 나온다는 그런 가정하에서는 아예 주식시장을 외면하면 이것이 어느 순간에 또 많이 급등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진짜 계좌를 안 열어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교수님께서 서킷 브레이커를 9번이나 거치셨다고 하니까 네. 왠지 조금 7번 아니었어요? 7번이셨나요? 위로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미국 증시에서 좀 자유로울 수 없는 한국 시장인 것 같은데 그래도 시장이 좀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고 투자자들도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투매가 들어와도 좀 받아주는 것도 괜찮다라고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미국 중앙은행이 9월에 FOMC 정례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BP 내릴 것이라는 이 B컷 전망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시장에서는 고용 쇼크가 확인이 됐고요. 월가에서는 연이어 수정한 금리 전망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전날에 미국 고용 지표가 훨씬 이제 예상보다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국 경제가 정말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교수님, 쉽게 판단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교수님께서는 보고 계실까요? 지금 현재 미국의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열리는 날짜는 9월 11일과 12일입니다. 아직 한 달 정도가 더 남았기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특별 긴급하게 소집을 해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있었던 2020년도에 미국이 연준이 긴급회의를 열어서 기준금리를 0%까지 낮췄었거든요. 기준금리를 낮추게 되면 많은 기업들이 투자에 자금이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고용을 유지하고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금융 정책인데 미국은 지금 사상 최고의 기준금리 5.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미국 주식이 하락하고 큰 폭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지금 예상은 9월 11일 날, 12일 날 이틀에 걸쳐서 연준이 열리면서 0.5%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다.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5.5%인데요. 0.25를 3번 정도 내리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9월에서는 0.5%를 크게 내릴 것이다. 0.25는 이제 작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거고 0.5%는 아주 큰 폭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겁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나 또 중동발 전쟁, 이란은 아마 9월 12일에서 13일 정도에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고 했지만 이것이 오늘에도 또 밤에도 당장 시행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식시장은 항상 경기의 예측 지수입니다. 이렇게 전쟁이 실제로 벌어진다 그러면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예고되어 있었던 것이 이제 실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미 다 알려진 뉴스입니다. 그것은 이제 크게 반영되지 않을 것이고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전 세계 석유의 70%가 중동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100% 수입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중동의 전쟁이 한국에서는 기름이라든지 또 이런 게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석유 수입 1위는 미국으로 바뀌었습니다.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쪽에서 석유 수입을 많이 하는데 정부도 이런 전쟁에 대비해서 중동에서만 석유를 수입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라든지 남미에서도 석유를 수입하고 있고 위험에 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미국은 이번 9월에 기준금리를 0.5% 크게 내릴 것이 거의 확실하고 거의 한 100%로 확실하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주식이 투매가 나오고 폭락을 하게 되면 기준금리를 크게 올려서 큰 폭으로 떨어진 것만큼 또 크게 또 상승을 하게 됩니다. 항상 하락이 있으면 또 큰 상승이 있고 우리나라는 주식시장이 플러스 30, 마이너스 30%가 최대 하락폭이지만 미국은 플러스 70% 하락도 했다가 플러스 90% 급등도 합니다. 상하한폭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네. 미국에서 가장 크게 주가가 내렸을 때는 2001년도 9.11 사태 때입니다. 그 당시에 아마존이 마이너스 90% 폭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또 20년 동안 100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아마존 주가가 $10까지 폭락을 했지만 이렇게 액면 분할하기 전까지 한 $2,000까지 또 뭐 상승을 했었다. 결론은 이렇게 미국 국민들은 대부분 자산이 주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하락을 방치할 수가 없다. 조만간 기준금리를 인하해서 또 급등을 시킬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연준이 이대로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B컷 시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좀 빠르게 좀 진행이 돼서 좀 안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뭐 오늘은 정말 뭐 어마어마한 단어들이 마구마구 시장에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지금 뭐 아래 공포, 리세션이라는 경기 침체의 단어, 아래 공포가 드리워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부터 실업률이 상승하면서 이 경기 침체의 가늠자 역할을 하고 있는 샤메 법칙이 약 3년 만에 발동했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지고 있거든요.
굉장히 좀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 거기에 뭐 빅스 지표도 52주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런 지표들, 이런 이야기들과 또 반면 과열됐던 노동시장이 좀 정상화되는 과정이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이런 좀 여러 가지 양립되는 시각이 좀 공존하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노동시장이 좀 정상화로 가는 길이라고 보고 계실까요? 미국의 이제 실업률이 이번 달에 이제 4.3%가 나왔는데요. 미국은 지금 현재 인구가 3억 3천만 명 정도 됩니다. 앞으로 이제 3억 6천만까지 늘어나는데 미국이 실업률이 크게 늘었던 것 이유 중에 하나가 남미에서 이민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남미에 계속 뭐 분모로 늘어나고 있는데 일자리에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실업률이 높게 나온 것이다.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미국이 4.3%의 높은 실업률이 나왔지만 이것은 또 진정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금년 초에 미국에 이제 학회 때문에 방문을 했었는데 미국은 버스 정류장, 버스 운전기사, 청소부까지 사람이 모자라서 계속 고용을 창출하고 있더라고요. 많은 식당에서도 서빙을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일자리를 사람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에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특히 뉴욕에는 몰려들고 있습니다. 결론은 미국의 고용 시장이 통계보다 이상으로 굉장히 튼튼하고 활성화되어 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뉴욕이나 미국 한번 가보고 싶다 이렇게 욕심을 낼 정도이고 버스는 이런 운전기사, 청소부부터 모든 사람이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사람을 계속 고용하고 있다.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3개월의 실업률 통계가 직전 3개월보다 높다 그러면 좀 고용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을 지시하는 건데 저는 아마 이것도 곧 해소가 될 것이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크게 인하하게 되면 많은 기업들이 대출을 또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5.5%의 고금리이지만 미국이 기준금리를 과거에 1981년도에 21% 이후에 미국의 기준금리는 90% 확률로 계속 인하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는 기준금리를 0%로 만들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아라. 그래서 고용 금리를 0%로 만들었었고 미국이 기준금리가 5.5%까지 올랐던 이유는 미국 경제가 화랑이 되고 시중에 돈이 너무 넘쳐났기 때문에 또 물가가 9%까지 올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용 시장을 좀 더 활성화시키자. 그래서 미국이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기준금리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걱정을 하지 마라. 항상 급등이 있으면 급락이 생기게 되고 또 미국은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달러가 전 세계 결제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마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도 확전을 막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이미 인도 태평양 사령관이 이스라엘로 파견이 갔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전쟁은 확산되지 않는다. 인류는 계속 발전하고 진보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악화된다 그러면 전 세계가 같이 공멸을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 좀 체면 치레 정도의 전쟁을 할 것이지 이게 전면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배럴당 석유 가격이 80달러 정도입니다. 이게 전쟁이 악화되더라도 100달러는 넘어서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항상 경제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발전하지 뒤로 후퇴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일시적인 전진과 후퇴는 있겠지만 전진하고 발전하기 때문에 오히려 남들이 이렇게 투매를 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주식시장에서는 베푸는 마음으로 저 사람이 투매를 하고 너무 힘들어하니까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오히려 부자가 된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이 부자가 되는 방법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오늘 굉장히 좀 제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저의 모습이 뭐 무색할 정도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교수님과 오늘 이렇게 또 미 시장 그리고 우리 시장의 이야기까지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대중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힘든 하루 여러분 잘 버티셨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시장에 가깝고 유익한 경제 이슈들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다시 보기는 언제나 유튜브 채널과 네이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의 상승이나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 오수다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